그러면 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프로그래머로서 할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셨다면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C++라는 언어를 선택을 하시고 그 언어의 개념을 처음부터 끝까지 익히시면 됩니다. 인터넷에도 좋은 강의들이 많고 유튜브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강의들이 많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 선택하실 때 자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보세요. 이런저런 사이트를 돌아다녀 보시다가 C++의 처음부터 끝, 즉 강의 내용이 충분히 있는 것들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도중에 연재가 중단되거나 하는 자료들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러면 흐름이 끊어지기 때문에 꼭 한번 강의를 선택하시기 전에 전체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코드는 전부 직접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프로그래밍 책을 읽으실 때 혹은 프로그래밍 사이트를 읽으실 때 이 정도 내가 이해가 되지 하고 눈으로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익숙하지 않은 것에 가장 빨리 마스터하는 방법은 반복학습입니다. 코딩을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들이라도 꼭 자료에 있는 것들은 타이핑해서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래밍 언어를 마스터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 단계는 흔히 알고리즘, 자료구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예제라고 보시면 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자료구조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모으셔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알고리즘과 자료구조는 완성된 형태의 강좌는 찾아보시기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터넷에 뭐 대학교 강의가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경력자 프로그래머가 내용을 소개해 주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면 이런 내용들도 충분히 독학으로 가능하십니다. 이때 필수는 뭐냐? 코딩이 아니고요. 이때 필요한 것은 연습장과 필기구입니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해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가를 정리하실 수 있는 능력이 코딩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는. 그래서 꼭 연습장과 필기구를 항상 옆에 두시고 알고리즘과 자료구조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배경 지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게임을 만들 때 당연히 게임이 어디에서 실행되느냐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체제, 컴퓨터 하드웨어, 그래픽스 개론, 이런 좀 이론적인 지식들이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거나 그리고 여러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은근히 도움이 됩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이런 자료들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 자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원이나 이런 쪽에 도움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찾아본 자료들 중에 이런 배경 지식이 그나마 효과적인 것들은 자격증 시험 대비용 문제집들이에요. 그런 문제집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개론, 운영체제 개론, 하드웨어 개론, 그래픽스 개론, 이런 식으로 이론들에 대한 요점을 정리해 놓은 책이거든요. 네, 어떤 자격증 책을 보면 되나요? 네, 보통 컴퓨터 기술 자격증, 정보 처리 기능사,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것들에 대부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증을 대충 검색해 보시면 이론 시험에 어떤 항목이 출제된지 대충 보여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충분히 배경 지식을 쌓아 두시면 여러분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으실 수 있는 큰 힘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참에 공부하신 김에 자격증 따두시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필요한 건 뭐냐? 게임입니다. 보통 프로그래밍 하시는 분들은 게임을 좀 많이 안 하시는 분들도 많은 편인데 게임을 많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개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게임을 플레이 하시다가 이 게임은 어떤 식으로 만들었을까? 저런 그래픽 효과는 어떻게 만들었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실 겁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게임을 만드는 능력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게임을 종종 플레이 해보시길 추천드려요.
실제로 해외 프로그래머 모집 공고에도 게임 매니아를 많이 찾더라고요. 네. 근데 기획자처럼 엄청 만렙 컨텐츠까지 즐겨야 될 필요는 없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게임 하나를 끝까지 팔 필요는 없어요. 네. 그냥 단순히 게임을 그냥 즐기는 선에서 플레이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플레이 해보시고 본인 재밌으면 더 하셔도 됩니다만 중요한 건 다양한 게임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는 게 좋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플레이 안 해보시면 입사하시고 나시면 플레이 하실 시간 별로 없어요. 네, 지금 많이 해두세요. 진짜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게임을 만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C++라는 언어도 마스터하셨고 기타 알고리즘이나 자료 구조에 대한 개념도 어느 정도 있으시며 게임에서 사용되는 배경 지식도 어느 정도 있으신 상태니까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일단 바로 엔진으로 뛰어드셔도 됩니다만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다이렉트X를 선택해서 C++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다이렉트X도 괜찮고 오픈GL도 괜찮습니다만 이것은 선택입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나마 윈도우에서 접근하기 쉬운 다이렉트X를 추천드려요. 중요한 건 여기가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들은 많은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독학을 해야겠다라고 순서대로 이어진 구조가 별로 없어요. 단편 지식들이 많이 널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 번역을 통해서 맞는 자료를 습득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 산수가 아닌 수학이 필요해집니다. 아까 전에도 언급드렸다시피 준비물로 산수 정도의 능력이면 됩니다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려운 수학적인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수학도 같이 병행해서 학습해 주셔야 됩니다. 저 때는 정석이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네, 저는 아직도 그 정석 책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적인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듣기로는 기하나 벡터나 행렬 뭐 이런 일부 내용들이 교과 과정에 들어갔다가 빠졌다가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제부터 다시 배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수학 개념, 기하학 그리고 벡터, 행렬 이런 개념들을 좀 익혀 두셔야 됩니다. 2단계가 되면 프로그래머가 내 적성에 맞는지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어려운 단계도 많고 영어도 어렵고 수학도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프로그래밍 개념까지 더 얹어서 여러분들은 배우셔야 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자신감 결여 형태가 되어버리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학습하시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실제 경력자들은 어떻게 짤까? 지금 내가 짜고 있는 게 맞는가? 이런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시게 될 거고, 내가 실력이 좀 부족한가? 이런 현상에 많이 빠지시게 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독학하시고 취업해 보시면 경력자들도 사실 큰 차이 없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책 중에 사주 완성 이런 거는 다 뻥인 것 같아요. 완성은 안 됩니다. 네, 완성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아직도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건 없고 기초만 쌓아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 완성에 빠진 단어는 뭐냐? 사주 기초 완성입니다. 네, 프로그래머로서의 기초만 완성시킬 수 있어요. 나머지는 꾸준히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통과하셨다면 이제 남은 것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시작부터 게임을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되셨고 남은 건 뭐냐? 그냥 단순히 엔진을 선택하셔서 추가적으로 스킬을 키우시면 됩니다. 유니티, 언리얼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서 엔진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엔진들도 사용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기능이 매우 많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수준의 노력을 좀 들이셔야 엔진의 능력을 어느 정도 쓰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임 혹은 내가 즐겨했던 게임을 유니티나 언리얼로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꼭 새로운 엔진을 배울 때 만들어 보는 게임이 있거든요. 항상 똑같은 게임을 그 엔진으로 만들어 보고 엔진을 평가합니다. 그 게임은 뭔가요? 제가 만드는 건 매우 간단한 퍼즐 게임입니다. 그냥 아이템 먹고
그 아이템이 들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몬스터를 격파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출구로 빠져나가는 이런 퍼즐 게임인데요. 이런 것들을 새로운 엔진을 만나면 꼭 만들어 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가장 프로그래밍에 도움됐던 그런 게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거는 그런 퍼즐 게임을 만드는 걸 해보지만 프로그래밍 실력에 도움이 되는 게임을 만들어 본다면 RPG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개념들이 다 들어있거든요. 인벤토리 UI 시스템,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시스템, 적들의 AI 시스템, 피격 시스템, 이펙트 시스템, 게임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RPG를 도전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처음부터 RPG를 만들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처럼 간단한 퍼즐 게임, 슈팅 게임, 그리고 플랫포머 게임이라고 하죠. 그 마리오 점프하는 그런 거 형태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RPG를 도전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게임 만드는 능력은 한 단계 더 높아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독학으로 프로그래밍 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도전하셔서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독학으로 공부하셔서 게임 회사에 취업하실 수 있길 기원합니다. 저희 다음 영상은 뭐 찍을까요? 최근 상담을 받으면서 프로그래머라는 직군에 대한 질문, 그리고 프로그래머로서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 Q&A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네, 댓글로 프로그래머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음 영상 찍을 때 많이 참고를 할 테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